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여기 모여 있는 그런 인증이나 항목은 한옥이 아니고 어떤 다른 용어를 써야만이 어떤 여기에 대한 지금 규정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옥이라면 아까 우리 국토부의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외의 어떤 규정이 보관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한옥에 대한 그 배정 항목을 우리 전통 한옥에 대한 그런 쪽에서 오히려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오른쪽으로 최우수로 되어 있는데 이 초점이 아까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밀, 침기 그리고 국내에 대한 결국 이건 우리 그 한옥의 살살의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수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제 한옥을 좀 더 이제 뭔가 요즘에 맞는 그런 경우로 해보니 한옥이 변종된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지를 하고 한옥은 한옥이어야 된다. 그리고 전통 방식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피드백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센터장님께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용식 목사님 질문은 이강민 센터장님 뭐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정서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한 거라서 그 평가 결과가 신청인도 납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특히 미학 쪽으로 가거나 했을 때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이제 이 초점은 네. 이제 한옥의 지원 방법에 대한 그런 항목의 체크 중점보다는 이제 제가 말한 초점은 한옥에 대한 처음에 우리 전통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개성하고 그걸 표현한다는 그런 전제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말씀도 이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건축사님께서 생각하는 한옥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한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이 시뮬레이션을 사실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건 초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서 모여 앉아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점수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나? 그랬더니 완전 전통 방식으로 지어도 우수한 한옥이 충분히 됩니다. 잘 지었을 때는. 근데 이제 전통 방식으로 지어서 최우수 한옥은 안 되더라고요. 현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점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근데 충분히 우량한옥, 우수한옥은 완벽하게 지금 현대 기술을 안 하고 해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만 항목을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가면 절대 안 될 거라고 보이고 그 보존하는 그 전통 방식으로 짓는 집도 잘 그 점수를 받겠지만 이제 요거의 목적은 그렇지 않고 이제 막 가격을 낮추려고 바꾼다거나 또 새로운 실험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이상한 쪽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항목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제대로 지은 집은 반드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옥이라는 요소는 결국은 어떤 건물 자체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그리고 마당과 여러 가지 주변의 공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주변까지 포괄적인 있어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시기 항목에 다 넣어놨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합.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전에 이제 전남에 가서 그 천득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전남 행복마을 그 사업 홍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행복마을이 물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한옥을 이제 지어나가면서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을 했는데 지금 거주자들이 느끼는 혹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한옥 생활 얼마나 불편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간 구성에 있어서 과거의 시골의 형태는 뭐 부뚜막도 있고 뭔가 부뚜막에서 아궁이에서 불도 지피고 이랬는데 이런 필요성은 없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조사 데이터가 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 필요로 하는 한옥의 공간 구성과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한옥의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연구되거나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건축학회 아우릭, 여기 오늘은 주최하는 데는 아우릭이고요. 아우릭이라고 문헌 검색한 데 보시면 전남 한옥의 그 만족도에 대한 논문이 수편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하시니까 이게 제가 전남 한옥 저 만족도 같은 거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전문가들과 거주자의 그 평가가 완벽하게 다르다. 전남 한옥이 이제 지금까지 그 워낙 싼 건축비로 지어졌기 때문에 소위 이제 잘 지으신 대목분이 가시거나 한옥에 정통하신 분이 가시면 뭐 뒷목을 잡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위로 지을 수 있냐 심각한 수준으로 거의 지어서는 안 되는 집처럼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거주자들. 그래서 그 부분의 이 격차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한참 짓다 보니까 새로운 설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펠리 빼는 그 화목난로인가요? 그게 막 대청에 있는데 또 이렇게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다락 넣는 게 유행을 했고요. 한 칸은 황토방으로 만들어서 굳을 때 가지고 이제 우리 찜질방을 한 칸 만드는 이런 것도 유행하고 이 지역 특색들이 이제 반영되는 중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저는 지역 특색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되고요. 서울시에서는 그 서울형 한옥 그 개발을 해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에서도 경북형 한옥을 개발하겠다고 최근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는 공유하자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기준들이 뭐를 더 강조할 거냐라는 거는 지역 상황에 맞게 아주 세밀하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서촌에 짓는 한옥하고 북촌에 짓는 한옥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가 다르면 당연히 달라야죠. 그리고 그 기준들은 세밀하게 조정이 되고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한옥 그 건축비가 뭐 평당 소위 평당 1,000만 원 정도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이제 올해 그것을 더 낮췄다가 650만 원까지 이렇게 그 기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다른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더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 그 공간이 굉장히 몇 석이나 되나요? 이게 400석 되나요? 네. 드문드문 앉으셔가지고 몇 분이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히 그 객석에서 네 분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오늘 뭐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한 2, 3분 정도 좀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 좀 해주시고 이 토론의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쪽 김 과장님부터 해주시죠. 아까 교육 얘기 하셨는데요. 저희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단편적인 교육,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 뭐 이러면서 거기 일부 한옥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부처별로도 하고 있고 또뭐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데서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찍부터 접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 아까 서울시는 그 아까 일반인 대상으로 한옥 아카데미를 할 계획이고 성북구는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늘어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런 교육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민 씨도 답변을 많이 해가지고 다 얘기 드린 것 같고요. 이 교육 문제는 저도 상당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건축을 가지고 일반인 교육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배우고. 그래서 그것들이 근데 거의 아주 이른 시도로 한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주목됩니다. 성북구 한옥 아카데미 저쪽에 정기환 이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서울시에도 만들고 저 뒤에 지금 바우저 교수님하고 황 목수님 오셨는데 또 이 그 동호인들끼리 한옥 3.0 해가지고 서촌에서 교육을 스스로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제 선진국으로 오게 된 상태에서 이 관주도에 이렇게 주입식 교육보다는 사는 사람들이 내가 궁금한 거를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듣는 자발적인 형태의 교육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한옥에 사는 분들이 이제 많이 다른 분이 한옥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라이프 사이클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한옥 사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좀 바꾸는 거죠. 내 집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수리하는 것도 궁금해 물어보고 싶고 다른 동네는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거를 그 주민 조직화하고 교육을 한다라는 것들이 대단히 그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운영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이번에 지금 아마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팀장님. 오늘 협업에 와서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촌 한옥 마을뿐만 아니고 이제 은평 한옥 마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은평 한옥 마을도 사실 더 고민할 거리가 더 많은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 계속해서 열심히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제가 빼놓고 한 얘기가 있는데 한옥 밀집구역이 현재는 종로만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할 그렇게 예정으로 있고요. 서울시는 목표가 그겁니다. 단 한 채 한옥도 철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옥에서 에너지 성능을 고려를 이제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옥과 정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한옥 정의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를 한옥이라고 볼 것인가.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단열재나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창호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추가로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지역성에 관련해서 서울형 한옥이 개발이 됐고 앞으로 경북형 한옥이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수원형 한옥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형과 경기형의 약간 중간에 있는 약간 미묘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원시 행궁 내에도 한옥 촉진지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금을
최근에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개체 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는 뭐 부천이나 전주에 비하면 뭐 통합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고 대략 총 면적이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그 한옥을 좀 수원형을 개발해서 계획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주시고 저희 시를 좀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하신 정영식 대공님에 대한 조금 대답하고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건축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요. 좀 그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한옥 아카데미가 지금 3회째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 대상으로 40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뭐 한 2~3대 1 정도니까요. 지원자도 되게 많고요. 한번 계속 중복 안 되고 계속 새로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한옥에 대한 이론부터 뭐 설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모형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그 회사에서 그 한 어린이 건축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만 5세부터 고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로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도 출간했고 계속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게 되게 힘듭니다. 뭐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일이라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도 뭐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작년인가요? 뭐 이렇게 그 교육 프로그램과 책 같은 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물론 주로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뭐 지원 금액이 되게 거의 뭐 차기 수준의 그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그거를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건축사분들이거나 학교 교수님들인데 한 지금 30분 정도 멤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여건들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교육이 되게 중요한 좀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나중에 그 차후에 훌륭한 건축주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진짜로. 네. 그리고 저희 13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가르친 학생인데 언젠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축과에 갔대요. 그때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그걸 가지고 학교에 와서 찾아왔다고 오늘 정도로 되게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꼭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5분 전 6시네요. 2시에 시작했나요? 네, 4시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제2차 한옥 포럼이었습니다. 이기봉, 최규철, 이강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토론자로는 김정희, 안국진, 정기환, 황하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또 객석에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주제는 오래가는 한옥짓기였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최근에 연구되고 또 실천되고 행정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한옥을 둘러싼 최근의 전개 과정을 잘 이해하고 또 공유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또 객석의 여러 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그 3차 포럼이 또 있네요. 실험적인 한옥짓기, 4차 포럼, 알뜰한 한옥짓기. 뭐 제가 사회는 안 보겠습니다만 많이 와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또 함께 해주신 여러 객석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 할 거는 한평 교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른 때보다 토론자분 한 분 덜 모시고 한 분 조금 일찍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토론자 모시면 한마디씩 하고 돌아가면 보통 끝나서 굉장히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섭섭한 면도 있었는데
여러 번 말씀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객석에서 또 질문 나오는 것도 짧지만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서 토론이 매우 유용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